안녕하세요. 웹 프론트엔드 개발자 문태훈입니다. 오늘 간단히 알아보려고 하는 건 바로 GOS입니다. 이런 지도 서비스는 정말 자주 사용하실 겁니다. 사용하는 유저 입장에선 그냥 편하게 쓰면 되는데 저희는 개발자니까 이 지도 서비스를 직접 만들려고 한다면 어떻게 만들어야 할지 한번 고민해 보는 것도 재미가 있겠죠. 오늘 생각해 볼 건 이 지도 이미지 데이터들을 어떻게 보관할지에 대한 내용입니다. 지도 서비스는 보통 이렇게 오른쪽 화면 아래에 실제 거리를 보여줄 축척과 확대 축소를 하기 위한 버튼들이 위치하고 있습니다. 이 이미지는 네이버 맵의 UI인데 다른 지도와 다르게 이렇게 몇 단계로 확대를 했는지 줌 레벨을 보여주고 있더라고요. 설명하기 편할 것 같아서 이 네이버 지도를 골랐습니다. 지도 서비스들은 보통 이렇게 줌 레벨에 따라서 그려줄 이미지들을 일정 크기의 사각형으로 잘라서 서버에 보관을 하고 있습니다. 이건 카카오맵 이미지입니다. 지도를 한번 부른 후에 인터넷을 끊어버리고 이렇게 드래그를 한번 해보면 이미지가 로딩이 되지 않아서 이렇게 빈 화면만 보여지게 됩니다. 카카오맵이 좀 더 친절하게 어느 크기로 이미지를 시스템에서 자르고 있는지를 잘 보여주네요. 로딩이 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카카오맵이라고 하얀 글씨로 쓰여 있고 일정하게 하얀색 경계로 나누어져 있는 게 보이시죠? 보통 이렇게 이미지 하나하나를 동적으로 로딩하는 방식으로 구현이 되어 있습니다. 이제 한번 생각해 볼 부분은 이겁니다. 지도 이미지들을 잘랐다면 저장을 해야겠죠. 파일 그대로 저장을 하든 데이터베이스에 저장을 하든 상관없이 이 이미지들마다 고유한 ID 값을 가지게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위도와 경도는 사실상 연속적인 숫자인데 반해서 이 지도 이미지들은 연속적이지도 않고 ID 값은 위도, 경도 두 가지가 아니라 딱 한 종류의 값이 되어야 해서 차이가 좀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이럴 때 생각해 볼 만한 방법 중 하나가 바로 GOS입니다. 위도, 경도를 조합을 해서 이렇게 하나의 값으로 변환을 해줍니다. 여기서 저 서울 중심부, 저 크기의 사각형은 WYDM9 이렇게 5글자로 표현이 됩니다. 간결하죠? 그리고 자릿수가 적을수록, 짧을수록 좀 더 큰 영역을 의미하고 길어질수록 더 작은 영역을 표시하게 됩니다. 아까 지도의 줌 레벨에 비유를 해보면 확대를 많이 할수록 GOS 값이 길어지겠죠. 이런 식으로 이미지를 잘라서 저장할 수도 있겠다. 이렇습니다. GOS의 경우에는 숫자와 알파벳을 조합한 32진수 숫자를 가지고 구현을 합니다. 이런 식으로 위도 경도를 한 가지 값으로 합치는 방식이 꼭 GOS만 있는 건 아니지만 제 개인적으로 GOS는 직접 한번 써봤고 가장 친숙하기 때문에 언급을 했습니다. 여기서 지도 서비스를 가지고 언급을 했는데 사실 실제 지도 서비스에서는 GOS를 직접 쓰진 않을 겁니다. 아마 비슷하지만 다른 방식으로 구현을 했을 거고요. 비슷한 아이디어더라도 꼭 구현을 GOS를 써야 한다. 뭐 이런 건 아니니까요. GOS를 보고 기억하실 부분은 딱 하나입니다. 위도, 경도 두 가지 필드를 하나로 합칠 수 있는 방법이 있다. 이겁니다. 세부적인 구현 알고리즘을 하나하나 다 아셔야 한다고는 생각하진 않습니다. 찾아보시면 뭐 금방 이해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이걸 어떤 용도로 사용할지, 활용할 수 있을지를 아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핵심은 이겁니다. 원래 위도, 경도 두 가지 값이 필요하던 걸 한 가지 값으로 표현을 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데이터를 저장하고 검색하는 입장에서 고려를 한번 해볼 수 있습니다. 빠른 검색을 하기 위해서 인덱싱을 하려고 할 때 원래는 위도, 경도 두 가지 값의 인덱스를 걸어야 할 거를 하나의 값에만 인덱스를 걸어두면 충분해진다는 거죠. 목적에 맞기만 한다면 성능상의 이점이 크게 있을 수 있습니다. GOS를 어떨 때 쓰냐면 이런 걸 만들 때 한번 사용할 수 있습니다. 위치 기반 데이팅 서비스를 하나 만든다고 생각해 보시죠. 여기 이미지는 제가 2011년도에 만들어서 운영했던 온라인 데이팅 서비스입니다. 그때 당시에 돈은 벌지는 못했지만 그래도 나름 유저를 10만 명 정도 모으고 대략 한 180만 건 매칭에 15만 건 성사 뭐 이 정도 나름의 성과가 있었던 서비스였습니다. 그때 당시에 구글 앱 엔진이라고 하는 구글에서 제공하는 서버리스 플랫폼을 이용을 했었는데요. 구글 앱 엔진은 약간 지금으로 치면 파이어베이스의 전세대 모델 같은 느낌처럼 생각하시면 될 듯 합니다. 그 구글 앱 엔진에서 제공하던 자체 NoSQL 데이터베이스를 가지고 위치 기반 매칭을 해주기 위해서 GOS를 사용했었습니다. 그냥 위도, 경도 가지고 조건 걸어서 찾을 수도 있지 않았을까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두 가지 이상의 범위 조건을 가지고 검색을 하는 기능을 당시 구글 앱 엔진 데이터베이스에서는 제공을 하지 않았습니다. 위치 기반 데이팅 서비스라고 하면은 위도, 경도가 둘 다 있어야 찾을 수가 있는데 범위 검색을 필드 하나에 대해서밖에 할 수 없다면 만들 수가 없겠죠. 그때 방법을 찾다가 알게 된 게 GOS였고 덕분에 위도, 경도 필드를 하나로 변환해서 그걸로 위치 기반 상대 검색 기능을 만들 수 있었습니다. GOS는 이렇게 위도, 경도 두 가지 값을 하나로 합칠 수 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습니다. 보통 데이터베이스 입장에서 인덱스를 두 개 이상에 동시에 거는 작업은 사실 하나보다 훨씬 번거롭고 비효율적일 수밖에 없기 때문인데요.
그런데 값 하나에 대해서만 검색을 할 수 있다면 위도, 경도 두 가지 값을 가지고 검색하는 것보다 훨씬 더 성능이 좋은 서비스를 구축하실 수 있을 겁니다. 무언가 지도와 관련된 서비스를 만들 일이 있으시다면 GOS를 활용해 볼 방법이 없을까 한 번쯤 고려해 보시는 것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개발자 입장에서는 GOS를 사용하든 사용하지 않든 크게 복잡도가 달라지지 않을 수 있는데, 그걸 굴리는 시스템 입장에서는 GOS를 사용할 수만 있다면 상황에 따라 비용을 정말 많이 절약할 수도 있을 겁니다. 오늘은 이렇게 GOS에 대해서 간단히 알아보았습니다.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